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갑자기 또 죽음을 얘기해 볼까? 이 죽음은 스스로 결정하면 큰일 납니다. 스스로 결정하면 3대가 망합니다. 3대가 망한다. 죽음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연이 결정하는 겁니다. 죽음은 인간이 결정. 그러면 삶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삶. 인간이요. 이거는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이건 결정하지 않으면 3대가 망한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인간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삶은,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살기를 띠고 있는 것이고, 자연은 뭐야? 생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자꾸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내는 게. 그러면 자연은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어떻게, 자꾸 어떻게 끌어당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상징하는 게 수하고, 인간을 상징하는 게 뭐죠? 목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금들은 수화를 어떻게든 끌어당기는 겁니다. 수화들은 어떻게든 간에 목금을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와 남과의 관계를 보면 되잖아요. 나와 남. 그럼 나는 두 가지를 갖고 있죠. 내가 사람이냐, 내가 자연이냐. 남도 사람이냐 자연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나의 생각은 딱 두 가지잖아요.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사람으로서 적응하고 살 것인가, 자연에 순응하고 살 것인지라. 그러면 남도 똑같아요. 남도 사람으로서 적응하고 살 거고, 남도 자연한테 순응하고 살 것인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요것이 항상 서로 뭐야, 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대립. 이게 이제 대칭각을 이루는 거예요. 대칭각. 또는 대립각.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자. 이게 이제 남과 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과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것은 다 자연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사람은 오로지 나만이 진정한 것이고, 남은 자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와 자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나한테 유일한 내 핏줄은 누구예요? 유일한 나와 직접적 관계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녀요. 자녀면 아직 신랑은 나랑 직접적 생판 남이에요. 신랑은 생판 남이잖아요. 근데 자녀라는 놈은 이게 생판 남인 남편과 나랑 이 두 가지 50대 50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자녀가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밉지요. 아, 무슨 이쁘긴 뭐 이뻐요. 반만 이쁘지. 반은 싫죠. 맨날 기승말로 그러잖아요. 제발 남편 닮지 말고 나 닮아라. 맨날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자녀한테 야, 네 엄마 닮지 말고 나 닮아야 된다. 자녀는 뭐예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 역시도 자녀일 이때는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삶의 전에서부터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 유물혼성이라 그래. 유물혼성. 후에도 마찬가지야. 결국 유물혼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야. 유물혼성을 섞여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무라고도 얘기해요. 무위라고도 하는데, 예? 무위라고도 하는데, 이게 섞여 있지만 그래도 균형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이 유물혼성의 본 뜻은 섞여 있으나 균형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딜레마적 요소가 무조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가장 말씀이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다음에 죽은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려라 한다. 똑같은 거예요.
뭐 사람이 죽도록 죽는 거 내버려둬야 되냐? 인간의 본성은 항상 딜라하기 때문에 일단 살려주고 봐. 그러면 앞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떻게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찐따 붙어요. 음, 그래서 이 큰 돈 기부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음, 진짜로. 이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완전히 틀려요. 나도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나 역시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완전히 틀립니다. 어? 화장실 갈 때는 치상 쪽팔린 게 없어요. 어? 우리가 뭔 똥마리 오면 세상 쪽팔린 게 없잖아요. 일단은, 근데 다 뒤처리하고 난 후에 쪽팔린 거잖아. 예? 사람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요, 수치심 따위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급한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조급한 사람들은 이 수치심이라는 게 없어요. 여유로운 사람들이 이제 여유로움을 갖고 있으면요, 이제 이 수치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야,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과 자존감의 뜻을 아세요? 정확하게? 네.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존심과 자존감은? 각자의 생각이 뭐예요?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과 자존심은, 이 자존심은 내가 아닌 남의 시선으로 생기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내가 남의 시선으로 생기는 마음이 자존심이지만, 이거는 남이 아닌 나의 시선이에요. 나의 시선으로 생기는 것이 자존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요 굴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 남의 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자존감이 강한 거면 남의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게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심은 외향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외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존감은 내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제 생이라고 하는 거, 명리로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적인 것은 극이라고 하는 거, 극. 내면적 극이에요. 극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를 극하냐, 남을 극하냐. 이거는 똑같이 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냐, 남한테 받냐잖아. 항상 이 어느 쪽으로 기준이라는 요 나와 남이라는 것을 따라 이게 이제 음양이라는 거죠. 음양. 내가 주는 것을 양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받는 것을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극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극을 당하는 것을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고 당하면요, 사람이 되게 음적으로 변해요. 근데 주고 이기면 사람이 양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고 이기면. 그래서 우리는 이 주고 이기냐, 받고 지냐입니다. 이걸 MBTI로 이거를 E형이라고, 이걸 I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MBTI로 이걸 E형 갖고 있는 사람들. I형이 이제 받고 지냐예요. 그래서 받고 지냐, 주고 이기냐. 받고 지냐를 우리는 기토적 성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무토적 성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른 말하면 이타심이 강하다. 이거는 이기심이 강하다는 거죠. 기토 있는 사람은 받고 지냐를 항상 걱정을 하는 겁니다. 부토라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고 이기냐, 이길 수 있냐를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음양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 음양의 관점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많아. 근데 그 근본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되게 이제 삶을 살피는 데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오늘은 11번째 술토를 할 차례입니다. 저 선생님이 왜 술토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냐면 이 술토에 오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게 돼. 고민. 이 술토에서 하는 고민은 이제 이 어떤 거면 이제 되게 이제 중요한 고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고민. 중요한 고민과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술토 반대되는 개념이? 진토? 진토지요, 뭐. 뭐가 뜬금없이 진토 그래요. 진토라고 확실히 얘기해야지, 무슨 뭐. 진토는 중요한 고민이야. 이건 대수롭지 않은 고민이에요. 대수롭지 않은 고민과 선택이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고민과 대수롭지 않은 고민 선택이 뭐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번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번복하면 안 돼. 이건 뭐냐? 이거는 번복해도 돼. 그러면 어느 게 더 기회가 많아요? 술토는 이제 기회가 적습니다. 기회가 적다. 이건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적으니까 이거 술토는 뭐야, 이건? 노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뭐야? 이건 뭐 청소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술어를 태어났어요.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필동중. 애늙은이라고 하면 돼. 애늙은이. 네. 어떤 사람이 진시에 태어났어요. 나이 먹어 철이 없네. 뭐죠? 그러니까 태어난 월은 나의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거고, 태어난 시는 나의 노년의 모습을 의미하는데, 이 반대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렇다고 이거 꼭 나쁜 쪽으로 의미할 게 아니라, 술토에 있는 애, 술을 태어나든 대신 집중력 강하겠죠. 중요한 고민을 하는데 집중력 없이 해요, 안 해요? 네. 진월에 태어나는데 뭐예요? 되게 이거는 뭐 산만하죠. 산만함이에요. 산만함. 이건 집중함입니다. 집중함. 모든 거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일지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내 거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강해요. 일지에 진토가 있다. 내 거에 대해 산만함. 내 거 별거 신경 안 써. 그럼 일지에 술토가 있다 그러면 내 남편은 엄청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 간에. 내 일지에 진토가 있다고 내 남편은 되게 산만해. 산만하다는 거 없고, 이건 뭐 장점으로는 뭐 생기발랄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못 있죠, 그냥. 이거 봄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자꾸 좌우를 막 봐요. 좌우도 보고, 상하도 자꾸 보는 겁니다. 좌우. 이거는 자꾸 가리려고 해요. 자꾸 가리다는 겁니다. 자꾸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 사람이 머리가 있고, 사람이 오른손, 왼손이 있고, 오른발, 왼발이 있죠. 이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요게 사람입니다, 사람. 큰 대자입니다. 큰 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대자. 큰 대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큰 대자. 요거는 이제, 우리 봄, 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점 하나 찍으면 클테자잖아요. 클테자. 그죠? 클테, 큰테 네. 똑같은 건 점. 이거 생식기 의미하는 거야, 생식기가. 생식기가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붙어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요게 쭈그러들어 버렸어. 요게 다리가 붙어 버렸어요. 몸과 다리가 붙어 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작을 소자입니다. 작을 소자. 이거 우리 뭐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죠?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을, 겨울은 쫙 쪼그라들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태소, 대소, 태소는 똑같은 말인지. 크다 그러면 뭐 봄, 여름이 큰 겁니다. 작다 그러면 가을, 겨울이 작습니다. 그럼 누가 더 꿈이 언제 하겠어요? 응? 진토가 꿈이 많아요. 진토가 꿈이 많아요. 진토는 꿈은 더럽게 커요. 누가 틀이 좋겠어요? 진토. 틀은 술토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진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규영 씨는 항상 꿈틀거리잖아요. 진술이 있으니까. 진술, 꿈틀. 꿈틀도 젊었을 때 해야죠. 꿈틀거릴 때. 꿈틀. 일지에 시지에 진술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래,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시지에 이게 진술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꿈틀거립니다. 꿈틀거립니다. 네. 항상. 이런 것들. 나이 먹고도 꿈틀거려요. 꿈틀꿈틀. 요게 이제 진토와 술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항상 진토와 술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면, 술토가 오면 이제 사람이 아니야. 진토가 이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연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술토가 오면 이제 자연에 의지하려는 많이 하고, 진토가 오면 사람한테 의지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술토에 오면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눈꺼풀이 무거운데, 무슨 뭐 술 먹고 취했는데 무슨 뭐 사람이 뭐 어딨어. 자연에 맞게 살아야지. 이건 이 사람한테 적응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토가 있는 사람은. 적응. 그래서 사람이 술 먹으면 그래서 취중 뭐라 그러죠? 진담이라. 그럼 술 먹어야 이제 진담이 나오는 거예요. 술 먹어야 자연 자체는 이미, 보면 결국은 자연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자연 자체는 뭐예요? 줏대가 없는 겁니다. 자연 자체는요, 줏대가 없이 여기저기 막 흩날리다야. 흩날려 좋은 말로 표현한 건데, 뭐, 순환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윤회한다고 하는 거죠. 자연은 어떻게 보면 줏대가 되게 없는 거예요. 한 군데 몰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흩날리는 겁니다. 자연 자체. 근데 인간은 이제 자연을 닮았다고 하지만 인간은 한 군데 몰입하고 싶고 한 군데 유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가장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항상 흩날리기 싫고 항상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정착하고 싶다. 인간은 순환과 윤회보다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행복한 시간을 유지하고 싶고 불행한 시간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자기는 근데 사람이 희한해요. 불행하면 그 불행을 맨날 매 맞는 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네.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은 희한해요. 사람은 진짜. 자연은 그게 없어. 딱 그 시간과 그 계절이 오면요, 여지없이 변해요.
어떻게 짜증날 정도로 변해. 아, 그냥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 여름만. 겨울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뭐 영하 50도, 60도 사람 못 살 것 같죠? 잘 살아요. 어? 사람이 뭐 온도 40도, 50도 못 살 것 잘 살아요. 오히려 지금은 이 온도가 40도, 50도 된 나라가 더 잘 살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두- 네. 어중간하게 사는 나라들이 복잡해. 그러니까 이 문명의 발상지가 이 문명의 발상지는 북위 30도에서 60도 사이거든요. 어? 문명의 발상지는요, 이 30도, 60도 사이가, 즉, 이 0도에서부터 45도와 90도잖아요. 이게 이제 90도가 극지방이잖아요. 0도는 이제 적도라 그러고, 이 45도가 이제 이 중간에 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0도, 15도, 여기서 15도 이렇게. 15도, 15도 하면 이거 60도가 되잖아.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야. 여기가 다 문명의 발산지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응? 항상 맨날 지지고 볶잖아요. 맨날 지지고 볶다. 아프리카 이런 사람 지지고 볶습니까? 안 볶잖아요. 저기 뭐, 60도 툰트라 지역 사는 사람 지지고 볶아. 아유, 자기 살기도 바빠. 그러니까 여기 지지고 볶는다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는, 남과 항상 경쟁한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요 60도, 30도 사이, 요 45도로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봄과 가을이에요. 요게 봄과 가을이에요. 여기가 사계절만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겨울이고,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여름입니다. 얘네들은 지지고 볶을 일이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그러면 적도지방으로 가면 돼요. 아니면 저기 북극으로 가면 돼요. 뭐 지지고 볶을 일 일단 사람이 없어. 어? 뭔가 할 일도 없어. 더워. 할 일도 없어요. 저 극점에 가든지 적도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0과 90도 사이에서도 이걸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 우리 뭐라고 위도라고 그러지. 위도. 어? 위도. 우리나라가 어디야? 독도가 어디 있어?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 북위 37 동경 103 경도 130 북위 37 동경 132 북위 37 네. 이겁니다. 131 북위 37 그러면 또 경도로는 여기서 180도 나르면 어디에요? 90도잖아요. 예? 네. 90도에서 여기가 뭐죠? 45도잖아요. 여기 뭐죠? 135도잖아요. 예? 예? 맞잖아요. 네. 맞죠? 45도, 135 맞죠? 네. 여기 사는 놈들이 또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또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덜 싸워. 우리나라는 북위 37에서, 근데 이 중국 새끼들 맨날 싸우잖아요. 네. 베트남들도 맨날 싸우고. 음, 이 45도에서 135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지지고 먹고 싸워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위도와 경도에서 나오는 개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위도의 시작이 어디예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잖아요.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영도를 시작하잖아요. 쭉 올라와서 우리나라가 한 130도 될 거야. 130도. 독도가 137도니까 중국 애들이 한 100도 정도 되겠죠? 100도, 110도.
맨날 싸우고 싸우고 있잖아요. 135도 이후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바다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위와 서기형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다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저 선생님이 왜 저런 얘기를 왜 할까 봐 술토를 공부하려고 이제 밑밥을 까는 겁니다. 술토를 공부하려고. 술토라는 것은 이제 술토의 가장 기본적으로 술토 그러면 가장 뭐가 나냐면 이제 이 활동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활동력이 줄어들다. 그러면 활동력이 줄어들면 뭐가 늘어나요? 반대 항상 하나가 우리 세상은 뭐 항상 뭐라 그래요? 제로섬이라 그랬죠, 선생님. 네. 항상 제로섬을 타요. 썸을 타야 돼. 우리는 항상 우리는 썸을 타지 않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썸을 타야 돼. 썸의 뜻이 뭐예요? 합하다고 싶어. 합하려고 그러잖아. 합하다. 합해서 제로가 되고 싶은 겁니다. 활동력이 줄어들면 반대로 뭐가 봐요? 사고력이 늘어난다. 그럼 진토는요? 뭐가? 사고력이 줄어들다. 그러니까 뭐야? 활동력이 늘어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진토와 술토는. 믿었죠? 어? 그래서 진토가 뭐야? 행동적 설정이라 그랬죠. 네. 그거는 뭐야? 행동적 확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다른 말로 행동적, 나는 행동보다 정신적이면 이건 뭐 정신적 설정이 되겠고, 이거는 뭐야? 정신적 확정을 준비하다. 정신적 설정을 준비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준비와 확정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뭐 행동만 가지고 설명 아니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를 사용해요. 거예요. 술토에서는 이거 즉 사고력이 늘어나니까 뭐야 이제 사람이 어때요? 우리가 술토로는 이제 가을의 끝자락이잖아요. 가을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수확하다입니다. 수확하는 이유가 뭘까, 선생님? 수확하는 이유가 뭐죠? 안궁을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남한테 안 뺏기려고. 네. 남이 보지 못하게 가리려고. 봄은 뭐예요? 봄의 키워드는 뭐죠? 수확하는 게 아니라 뭐야? 씨 뿌리다야. 씨 뿌리다. 씨 뿌리다. 다른 말은 뭐 수학 만든 말은 뭐 씨 뿌리답니다. 이건 뭐야? 남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보면 보다라는 거야. 남을 보려고, 남에게 알리려고. 이런 개념이 가을과. 그래서 가을에는 뭐야? 술토는 뭐야? 수확한 결실의 가치를 가리다, 구분한다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요. 이거 가치를 구분하려면 어떻게 돼요? 뒤지게 바쁜 거예요. 신유술은 다 바빠요. 무조건 엄청 바빠요. 어떻게 바빠? 아주 중요하게 바빠. 인묘진도 바빠. 얘는 뭐야? 얘는 한가하게 바빠. 아침에 출근해서 바쁠 일이 뭐 있어? 한가하지 뭐. 네? 날씨도 선선하고 아침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장점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여유와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유와 희망을. 여유와 좀 희망적인 모습이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술토는 이제 마감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이거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에요. 조급하고 절망적입니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유롭게 희망적으로 해요. 근데 이 술토의 사람들은 막판 닥쳐서 막 하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왜 내가 진작 안 했을까? 스스로 막 머리 자학하고 막. 이런 겁니다. 이 진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여유있게 해. 아직 시간 많어. 이렇게 식으로 여유 있는데 이 술시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조급해. 사람이 조급해져. 그리고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심해져요. 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치를 구분해야 되니까. 근데 진토에서는 씨 뿌렸는데 무슨 가치가 어딨어. 알아서 살겠지. 어?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사람은 일단은 널리 퍼뜨려서 거기서 경쟁에서 이긴 놈만 취한다 이 뜻도 있어요. 방목의 개념이지. 방목. 봄은 방목입니다. 봄은 방목. 방목의 뜻이 뭐야?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서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이 뜻이 있지만 이 가을에 이 술토한 사람은 나가 놀기 오래 나가. 안에서 놀아라. 어? 네 꿈을 펼치는 게 아니라 네 꿈을 이제 점검하라. 네 꿈을 이제 완성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놀아라. 아니면 안에서 놀아라. 이런 것이 이제 술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시에 태어나고 해시에 태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외적인 문화보다는 내적인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왜? 이제 왜 내가 시를 이야기하면 시는 개인적 추구 성향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유술의 시에 태어난 애들은 이제 내적인 성향으로 그 취미라든가 특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취미를. 묘진사에 있는 애들은 외적인 성향으로 자기 취미라든가 관심사를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술토와 진토에서 가장 큰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술토는 이제 더 이상 수확할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술토의 또 하나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술토는 더 이상 수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술이라는 글자가 딱 오면요, 사람들의 모든 이제 행동은 어떻게 되냐? 예? 지지로 행동이잖아요. 이 술은 이렇게 오잖아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수확할 게 없어졌다 이 생각합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진토라는 운이 딱 오잖아요. 사람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요, 이건 수학의 개념이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씨 뿌릴 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씨 뿌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투자할 것이 소멸됐다. 투자할 게 없네. 우리 집 곳간에 쌀이 떨어졌네. 항상 배고픔과 허기짐을 느껴요. 이것이 뭐 물질적 배고픔이냐, 뭐 정신적 배고픔이냐, 뭐 두 가지 다 있겠죠. 하나,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얘네는 이제 수확하기 전에 없으니까 얘네는 뭐야? 얘는 없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어떻게, 얘는 수확할 게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담을 게 없다. 창고가 비좁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고가 꽉, 이렇게.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이 허무함을 느껴, 허무함. 되게 술토는 허무함을 느껴져. 허무함. 자기의 창고는 큰데 담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창고가 꽉 찼는데 필요해서, 너무 공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이 뭐 수십만 석 있어도, 공간은 막, 이렇게 빈 데가 많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진토인네는 온 사방에 이 새싹들이 막 자라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빈 데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길 내가 왜 씨를 안 뿌려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술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지금 말한 거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뭐야? 무조건 꽉이야, 꽉. 빈틈없이란 뜻이 있습니다. 빈틈없이. 술토는 빈틈없이 채우고 싶은 거고, 진토는 빈틈없이 뿌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진술의 가장 기본. 여기서 나왔죠. 무토의 성향이 이제 금방 나오겠죠. 무토의 성향은 뭐야? 빈틈을 없애다. 빈틈 없어요. 빈틈이라는 건 뭐야?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빈틈이잖아요. 남이 없으면 비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의 거 보니까 내 거가 뭔가 잘못된 허술함을 느끼는 거지. 세상에 나 혼자 사는데 이게 비었는지 꽉 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무토의 성향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남과의 비교 분석이 들어가는 거. 비교 분석을 통해서 술토는 빈 공간을 더 채우고 싶은 거고, 진토는 터전에다가 더 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마침 술토는 채운다의 개념이 있습니다. 진토는 뭐 심는다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얘기 좀 다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이제 진토와 술토가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수롤은 뭐 지장간에 신근과 정화, 무토, 이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고, 수롤은 수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더 이상 이 수학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더는 수학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니까 더 이상 열매를 익히려는 게 아니야. 익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익히다 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 열매를 익히다. 익히다는 뭐가 작용되는 거예요? 열이 작용하는 거예요, 열. 그죠? 네. 열. 이거는 다른 말하면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열이 작용시키려면 뭐예요? 품어야 되잖아요. 또는 잡아야 되잖아요. 이런 겁니다. 익히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익히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 손에 들어와도 이거는 일단 떨어뜨리다예요. 떨어져야만 내가 품을 수 있고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익히다의 뜻은 뭐냐? 떨어뜨리다, 수확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고 내 몸에 품어서 뭔가 열을 가해서 한다는 것이 익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거란 거죠. 근데 술토가 오면 더 이상 이제 떨어뜨릴 게 없다고 느낀다고 그랬죠, 아까. 열을 여기다 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롤에는 반드시, 술토가 오면은 반드시 뭐야? 이제 무조건 분별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냐면, 이제, 먹고 쓸 것과 남겨야 할 것들. 먹고 쓸 것과 남겨야 할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먹고 쓰는 것은 겨울에 살려고,
겨울에 살려고 하는 거고, 남겨야 할 것은 봄에 뿌리려고, 봄에 다시 뿌리고 심으려고. 그래서 수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시종자로 가려야 한다. 가장 우수한 것을. 그래서 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술 갖고 오는 사람은 되게 우수한 상품성을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수한 상품성, 우수한 자질, 이런 것들을 되게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우수해져라, 우수해져라, 뛰어나져라, 뛰어나져라, 이걸 자기도 모르게 이걸 자꾸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투가 갖고 있는 사람들. 선생님 술투 갖고 있잖아요. 네. 항상 이 사람들 고를 때 우수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고, 사람들을 우수하게 하게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피곤하네요. 피곤하죠. 가장 중요한 초장이 있잖아. 엄청 피곤해요, 술토는. 네, 피곤하네요. 사람들이 싫어하게. 그러니까 이 진토는 방목의 스타일이 방목 나가 놀아라. 근데 술토는 방목이 안 돼. 안에서 품어야 돼. 이런 것도 1대1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소규모 교육. 술토들은. 진토들은 방목이니까 다방면 교육,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하는 교육들, 대형 교육,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기획사를 하고 싶은데 진토다. 그럼 넌 대형 기획사를 하라. 한 가지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심어라. 술토에 있는 사람 야, 소규모 1인 기획사 같은 거 하라. 교육한다 그러면 소규모 교육, 1대1 교육. 내가 술토가 있으니까 이제 소규모 교육이나 1대1 교육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술토가 진토는 또 뭐가 있냐, 결정인자잖아요. 네. 결정인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접 교육에 왜? 이게 무토라는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직접 교육 같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대면, 직접. 이런 것들. 근데 기토와 미토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대면 직접이. 낯을 상당히 많이 가리는 겁니다. 근데 진토와 술토는 낯가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왜? 자기가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미토와 축도 자기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토와 술토를 주는 사람들은 본성에 충실합니다. 본성. 우리 본성은 자연적으로 갖춰진 거고, 인격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갖춰진 거 아시죠? 인격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격이지만, 이 보는 사람이 이 근본을 이루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하필 성격이에요, 성격. 너 성격이 참 좋다. 이것은 본성과 인격이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너는 인격이 훌륭하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격은 후천적 개념이 있는 거고, 본성은 선천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쟤는 본성이 착해. 쟤는 인격이 착하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인격은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훌륭이 뜻이 뭐야? 훌륭의 뜻이 뭐야? 잘 배우고 익히고 길러졌다는 뜻이잖아요. 훌륭은 훈련하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을 갖추고 본성을 찾자란 말을 써요. 저는 이제 국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 본성을 키우다는 말은 본성을 찾다 그러잖아요. 인격을 갖추다라고 합니다. 인격을 찾다란 말을 안 써요. 다 틀린 말입니다. 본성을 찾는 것이고, 인격은 뭐야? 갖추는 것이에요. 그럼 일주는 인격의 본성이에요. 네? 일주. 인격 아닌가요? 그럼 일주 인격이 되는 거예요. 네. 일주를 갖추는 거예요. 갖추는 거.
네. 연주는 뭐예요? 본성이, 본- 본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찾는 겁니다. 저 사람이 뭘 찾고 싶은지 알려면 연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뭘 갖추고 싶은지 알려면 일주 보면 다 압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주팔자의 신비를. 우리 아이가 뭐 찾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 연주 보면 돼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인격을 갖추고 싶은지 일주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게 어디 있어? 연주에 있어. 선생님이 찾고 싶은 건 연주에 있어. 임자로. 임자에서 뭐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 눈에 씻고 봐도 안 보이잖아. 수는 반드시 밑에 목금을 갖고 있어야지 찾을 게 있는 거고, 화는 반드시, 화도 목금을 갖고 있어야 되죠? 네. 반대로 목이나 금은 반드시 여기에 지지의 수화를 갖고 있어야 찾을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은 임자잖아요. 수잖아요. 찾을 게 아무리 눈에 찍어봐도 못 찾고 있어, 지금. 왜 못 찾고 있어요? 잠깐. 안 보이니까. 네. 그러면 자수를 바꿔야지. 행동을 바꾸면 뭐 묘라든가 인묘지 신유술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매형을 하든지. 아니, 내 생각을 바꿔야지. 뭘로? 간목으로 바꾸든지, 뭘로? 경금으로 바꾸든지. 가불로 바꾸든지, 경신으로 바꾸든지. 생각을. 너무 쉽지 않아요? 자를 인묘진으로 바꾸든지, 신유술로를, 그러니까 자에다가 인묘진으로 나갈 확장력을 갖출 것인지, 신유술이라는 뭐야? 지속성을 갖추든지. 아니면 내 생각을,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제, 뭐, 지속적 행동을 할 것인지, 확장적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고, 이게 여의치 않으면 내 생각을 바꿔. 경신으로, 금의 생각을 하든지, 목의 생각을 하든지. 그래, 임자가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효과만 찾지. 뭐 술을 만나면 뭐 효과만 보겠다는 거야, 효과만. 아주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는 거지.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즉, 무기와, 도구와 재료도 없이 그냥 효과만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자가 이렇게, 여기서 밑에 사오미를 보든지, 여기에서 이 병정을 보잖아요. 이거는 털도 안 벗고 먹겠다는 뜻이에요. 즉, 재료와 도구가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취하겠다. 바로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다. 이 뜻입니다. 임자년이 연월일에 화를 많이 보죠. 이 사람의 본성은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나의 본성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호시탐탐. 네. 그러니까 호시탐탐하니까 맨날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호시탐탐해야 돼. 선생 같은 경우는 임자가 진수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성도 갖추고 싶고 확장성도 갖추고 싶은 것이 선생님한테는 조금 불편한 겁니다. 한 군데 집중을 못해요. 네. 내가 이제 설명해 주는 건 엄청나게 귀중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심리학 책에도 이런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연주는 그 사람의 본성을 찾는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일주로는 얘가 인격을 어떻게 갖출지 다 알고 있어요. 요게 맨날 말하는 지속적, 확장성, 속가성, 경계성, 전환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지로 하는 것은 행동적 측면이고 천간으로 하는 것은 정신적 측면이라는 거죠. 선생님 임수가 목금이라는 천간을 다 본다 그러면 뭐야? 이러지도 이럴 때 저럴 때 뭐 변화무쌍하지만 임수가 금만 보고 있냐 목만 보고 있냐 또 화만 보고 있냐에 따라서 얘 정신적 사유체계는
어떤 사유치기로 얘가 본성을 찾을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수, 화화, 목목, 금금으로 돼, 목금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요, 실제적으로 찾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형을 찾는 거야, 무형. 예를 들어서, 뭐, 수수, 뭐, 수화, 화수, 뭐 화화, 또는 목금, 또는 금목, 뭐, 금금, 이런 애들 뭐, 찾을 게 없잖아요. 수화는 반드시 목금을 서로 조합해야 없어요. 이런 애들 전부 뭘 찾는 거예요? 무형을 찾는 거. 보이지 않는 무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 어? 뭐 임자간지, 임자년생, 뭐 병호년생, 뭐 개해년생 같은 거, 뭐 개춘년생, 어? 뭐 병자년생,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이모년생 같은 것들 막 이런 분들 뭐 정사년생, 뭐 정미년생 뭐 정해 정 이런 식으로 이 수는 반드시 목금을 가져야 되고 화도 목금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수화로만 되어 있는 간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본성을 어디에 두냐면 무형 없잖아. 찾을 게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게 없잖아요. 무형을 찾는 거예요. 무형 보이지 않는 거. 즉 형이 이상학적인 거예요. 네. 형이 이상학적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일주도 마찬가지. 얘가 어떤 거 인격을 갖추려면 이 형 이상학적 인격을 갖춘 거려는가 형 이하학적 갖추면 그 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면요 아주 명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화는 무형의 정신적이지만 목금들은요 유형의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무형의 행동적 측면을 찾는 거예요. 항상 왜 거기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모든 물질, 모든 질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질의 구성 요소는 뭐죠? 물은 질이죠. 이거는 H2O잖아요. H2O.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래서 질이라는 거 반드시 하주 명리에서 질이 만들어지려면 바로 음과 양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음과 양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명리하면 화학도 그냥 저절로 다 풀어요. 화학도. 왜 여기 2개가 필요하고 하나가 있는지, 막 이런 것들 차이도. 물을 질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수소와 헬륨 중에서 수소는 양적인 요소지만 헬륨은 음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음양이 배합돼야지만 실제적인 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음양이 배합돼야지만. 그러면 요 음과 양에도 또 다른 이것도 음양이 있겠죠. 이런 겁니다. 음양.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은 이 양은 뭐냐? 수화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음은 뭐죠? 목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뭡니까? 이 목금에서도 양은 목을 얘기하는 거고 음은 금을 얘기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양이 있죠. 요거는 목 중에서 이거는 하나는 갑이고 을이고 요거는 중에서도 이거는 경이고 신이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수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이니까 수가 먼저고 화가 나중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도 수니까 임수 개수고 음양 여기서도 병화 정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음양에서 계속 분화돼서 나온 결국 이걸 또 나누면 또 더 많아지겠죠. 갑도 갑 원, 갑 플러스, 갑 마이너스 나눌 수도 있겠죠. 또 을도 또 어떻게 을 플러스, 을 마이너스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 계속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나눠지는 게 바로 또 좌우묘유라는 거야. 좌우묘유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또 갑 플러스 갑 마이너스, 을 플러스 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계속 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최초의 이 음양이라는 거예요. 즉 수화와 목금이 만났을 때 비로소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20분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